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이 핵심은 이거예요. 왜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도 있잖아요.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왜 그러면 젊었을 때는 안 오고 왜 나이 들어서 암이 많이 오느냐? 이거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부터 그 솔루션,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10대, 20대 때는 거의 암 환자가 없는데 그러면 40대 이후부터는 암 환자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사이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거를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가 잘못된 건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유전적 변형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고민과 이런 거에서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암이 대사질환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죠. 암 이게 좀 언어가 좀 어려운데 기생적 특성을 갖는 암세포의 에너지 블랙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암은 마치 기생충 같은 거예요. 우리 호스트 있죠. 우리 몸을 호스트에 해서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체 구조는 뭐죠?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유기적으로 한 세포가 에너지 만들어서 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래서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암의 세포는 뭐냐면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호스트로부터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근데 왜 그럼 얘가 그렇게까지 그런 그 돌연변이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는 거지. 도대체 내 몸 안에서 내가 내 안에 내 몸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런 애가 나왔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원래는 얘가 정상인 세포가 비정상이 됐는데 얘가 괴물이 된 거잖아. 근데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그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건 음식을 잘못 먹었건 뭐 어떤 환경적인 건 정신적인 건 어떤 거가 쌓이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얘 이렇게 비정상적인 된 이 세포를 어떻게 그럼 다뤄야 되느냐? 그 원인을 알면 치료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쌀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밥을 먹으면 그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될 때 뭘로 변하느냐? 다 뭘로 변하죠? 포도당.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이 이게 쭉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런 대사 과정을 거쳐. 이게 화살표를 표현하는데 이런 대사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에너지 공장이에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36개의 에너지가 나와요. 포도당 하나에서부터 에너지가 36개의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굶으면 에너지가 안 나오겠죠. 그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36개가 나오는데 암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기하고 이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좀 이 화살표나 이게 좀 틀려 보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암에서 일어나는 그 대사는 특징적으로 여기는 굵기도 틀리죠. 훨씬 더 굵어요. 굵고 가지도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죠.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을 활용을 조금밖에 안 해요. 얘는 여기 내려와가 정상적인 한 바퀴 다 돌아가는데 한 바퀴 다 도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한 바퀴를 안 돌고 여기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훨씬 작아요. 작은데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왜 그렇겠어? 이게 살려니까요. 그래서 얘는 또 보면 이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지만 그 다음에 뭘 만드냐? 지방산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요. 왜 지방산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막이 필요하잖아. 세포막의 주성분들이 다 지방이에요. 지방을 많이 만들어야지 빨리빨리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뭐죠? 사는 생존의 목적은 증식하는 거예요. 네, 증식에 맞게 얘는 모든 대사가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한테 이렇게 증식, 원래는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가 자라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분화가 돼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요? 분화된다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세포가 이게 자라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얘가 코도 돼야 되고 눈도 돼야 되고 입도 돼야 되고 이걸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가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세포가 이제 우리가 만약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로서 가야 되는데 눈이 되건 뭐 머리카락이 되건 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분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분화가 안 되고 계속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라는데 잘 자라려면 뭐냐, 이런 우리 몸은 세포는 그러면 코가 입이나 귀가 계속 자라나요? 안 자라죠. 분화되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고 20, 30대 되면 딱 세팅되고 더 이상 이제 안 자라잖아요. 근데 암은 그게 아니라 계속 자라는 거예요. 분화가 안 돼요.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암하고 정상하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가장 그 에너지원으로서 뭐를 쓰느냐? 얘네들은 지방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지방을 분해시키지 않아요. 지방을 분해를 못 시켜요. 대신에 뭘 쓰냐? 포도당하고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많이 써요. 가장 좋아하는 게 포도당하고 글루타민하고 젖산이에요. 젖산. 얘네들이 보면 여기서는 젖산을 많이 안 넣어요. 젖산은 언제 많이 나오는 거냐? 우리가 운동했을 때. 운동하고 나면 이게 근육이 오랜만에 하면 뻐근하고 아프고 막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젖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한테서는, 암 환자에서 암세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젖산을 많이 나와요. 이 젖산을 왜 많이 만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젖산을 얘네들이 다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암세포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마치 여리고성처럼 성벽을 쌓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을까요? 암세포가 정상세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오거나 이게 와가지고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내 모든 주변을 갖다가 젖산으로 이렇게 쫙 채워놨어요. 예를 들어 채워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산이야, 산. 산성이거든, 산성, pH가. 그러면 얘네들이 이 면역세포들이 와가지고 이 산성 pH에서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냥 스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암세포의 포로가 될 거예요. 포로가 돼서 뭘 하냐? 암이 잘 증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잘 안 듣는 거예요. 면역이 잘 안 듣는 이유는 암세포가 덩어리가 커지고 하면 이 주변에 젖산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여기서도 젖산 만들죠? 포도당 가지고 젖산 만들죠?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먹어가지고 여기를 돌리는데 바로 또 얘가 만드는 게 뭐냐? 주로 젖산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보호 역할이에요. 내가 이 호스트라고 하는 데서 돌연변이가 됐잖아. 쉽게 마이너리티잖아. 여기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생존 전략이야. 그거를 뭘로 이제 커버를 하냐? 젖산으로 커버를 한 거야. 그래서 살아가려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암세포 주변에 정상세포들이 있죠? 정상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암세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젖산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만드는 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활성산소나 젖산 같은 걸로 일종의 총을 쏜다고 생각해봐. 마취총을. 딱 정상세포한테 마취총을 딱 쏴. 딱 쏘면 이 정상세포가 마취총을 딱 맞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암세포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명령하는 것만 만들어. 원래는 얘가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정상적인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암이 명령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만든 에너지를 암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되는 거예요. 암이 이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나쁜 환경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그렇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완전히 마취를 시켜서 모든 에너지, 정상세포가 만든 에너지를 다 암세포에 증식하는데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하는 큰 그 대사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암세포가 암세포한테 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다른 암세포한테 에너지를, 이런 에너지를 다 또 전달을 해줘. 그러니까 암끼리는 서로가 공생을 해요. 또 암세포끼리도 공생하는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이 똑똑한지. 이게 그래서 항암제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 가지고 암을 죽이려고 하고 처리를 하죠. 얘는 변신의 규제잖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는 이미 한 번 돌연변이가 됐었기 때문에 두 번 돌연변 되는 건 쉽죠. 처음 돌연변이 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자꾸 환경에 적응하는 건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암 증식을 촉진하는 이 대사체들이 있는데, 그 대사체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젖산이에요, 젖산.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만드는, 여기 이게 보면 이게 혈관이 지나가는데, 혈관이 지나가는 주변에는 뭐가 많을까요? 산소가 많죠. 왜냐하면 혈관에서 하는 역할이 혈액에서 적혈구와 산소를 갖다가 조직에다 뿌려주는 거잖아. 근데 혈관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산소가 적겠죠.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떠냐? 암세포는 혈관 주변에도 있고 혈관에 멀어진 데도 있잖아. 멀어진 데는, 그러니까 산소는 언제 필요하냐? 아까 그 앞에 보면 마이토콘드리아 있죠, 공장. 이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공장 바깥에 있을 때 여기 에너지 만들, 여기서 또 공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산소가 필요 없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만드는 건 두 가지예요. 산소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 때. 근데 암은 보면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산소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가 없는 데서는 암세포가 요게 활성화되어 있겠죠. 근데 산소가 많은 데서는, 없는 데, 산소가 많은 데서는 얘네들은 TCS하게 돌아가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이걸 써가지고 얘를 돌려요. 또 다음 포도당을 할 때 여기밖에 안 들어가지만, 얘는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다변하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밌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저기 산소가 없는 데서, 약한 데, 적은 데서 살아가는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무엇을 다 만들어내냐? 젖산을 만들어낸다. 젖산을 죽어라 만들어내는데 이 젖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얘한테 주는 거야. 앞에 있는 세포인데, 암세포가 뛰어난 암세포한테 줘가지고 얘가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다양하게 암세포 우리 몸에서 살아나려고 별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암, 이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 암세포를 죽일 때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지만 얘네가 증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 그럼 반대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에너지를 못 만들게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줄이는 거야. 그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게 되면, 여기 보면 에너지가 남아돌게 되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한 방을 딱 때려도 안 쓰러지죠. 근데 에너지를 고갈을 시켜놓은 다음에 한 방 때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를 딱 했는데, 에너지가 고갈돼 있으면 그냥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죽이는데 훨씬 편하게 죽일 수 있어. 근데 에너지가 남아들면 그렇게 항암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암제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 3살, 4살짜리 애들 에너지 넘쳐나잖아. 걔네들을 잠재우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노인네들 잠재우는 거 쉽죠. 나이 들어서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게 뭐냐, 항암제 내성이 걸리는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디펜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만들어져. 그 근본적인 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홍수가 오거나 뭐 산사태가 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보수를 해야 되잖아. 보수가 급하려면 뭐가요?
다 장비가 오고 나는데 그때 에너지가 뭐냐. 연료라든가 뭐 장비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하더라도 에너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연료도 안 주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면서 보수하라면 보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암제에서 세포가 데미지를 먹었어. 데미지를 먹어서 이제 손상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나 이런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포가 서바이벌 하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젖산을 많이 만들어낸다 했죠. 젖산을 만들어냈는데 암세포 주변에 이런 면역세포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암세포가 이 젖산을 만드는 걸 가지고 보니까 젖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NK세포 이런 것들 있죠. 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 T 이펙터 셀이라든가 이런 그 암을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면역세포들은 작동을 다 멈추게 만들어. 젖산이 멈추게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TH17이라든가 T 레귤레이터리 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암세포한테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역세포들 있죠. 얘네들은 살려줘. 얘 왜 살려주냐? 내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얘네들이 공급해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이 암이 그냥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야. 모든 환경에서 서바이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NK세포라든가 수지상세포라든가 이런 T셀에서 이펙터셀 같은 암을 공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런 면역세포들은 다 활동을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살려놔. 이 암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젖산이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암을 치료할 때 암세포의 환경을 먼저 바꿔야 돼요. 암세포 주변에 이런 젖산도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대고 항암제 투여한다고 그게 되느냐, 에너지도 많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암세포 주변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암이 걸렸을 때 만약에 고형암이다 그러면 크면 일단 가장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부터 하는 게 좋은 거 맞죠. 수술해서 빨리 그 큰 암 조직을 떼어내고 나야지 암이 조직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찌끄러기만 남았잖아. 그 암세포 주변에 젖산을 만들어내는 환경도 적어졌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많은 성을 드러낸 상태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잔병들이 남은 거잖아. 이 잔병들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암세포 환경을 바꿔야 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없애는 방법. 그 없애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암 환자들이 당신 오늘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딱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먹는 네? 먹는 것부터 바꿔. 왜 먹는 것부터 바꿀까? 그거 본능적이야, 보면. 뭐 여러 가지 들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암 환자들이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것부터 바꿔. 그 다음에 또 뭐 바꿀 것 같아요?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죠? 산속으로 들어가. 그 왜 들어갈까?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그 내 환경이 지금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거야. 근데 이 환경을 안 바꾸고 여기서 항암제 투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쉽지 않다는 얘기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살고 있는 내 지금 상황에서 얘가 서바이벌에서 다 나온 애야. 내가 환경을 안 바꾸면 얘는 여기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야. 이제 최적화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꾸고 그냥 이 상태에서 암을 치료하겠다?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먹는 거 바꾸고 환경 바꾸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가다? 암 환자들이 되게 시골로 가잖아. 산속으로 가고.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암을 낫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게 뭐냐? 암의 환경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암의 환경이 바꾸면 이게 잔병들이잖아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잔병들을 치료하는데 훨씬 좋은 무기들을 장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암의 환경을 바꾸는데 암세포의 환경,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데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건 내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멘탈, 정신적인 것부터 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바꿔야지 돼요. 그래야지 암도 당황스러운 거지. 내가 살던 환경에서 완전히 바뀌었잖아. 나한테 원래 오던 물자들이 원래는 순서가 있잖아. A, B, C, D로 와야 돼. 얘가 반드시 나한테 왔던 것들이야. 근데 오늘날 보니까 A, B, C, D는 안 오고 엉뚱한 것들만 오는 거야. 그럼 얘도 그 환경에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그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상식적이에요. 네, 그래서 젖산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 주변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 pH를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은 산성화되어 있어. pH가 얼마냐? 우리 몸의 정상 세포 주변의 정상 pH는 7.4야. 근데 암세포의 주변의 pH는 6.5예요.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6.5라고 하는 pH 주변에 면역세포가 와서 다 어떻게 돼? 다 기절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기다가 아까 뭐랬죠? 마음이 활성산소 같은 거 마취총을 딱 쏴가지고 뭘 해? 기절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걔를 일을 시키는 거야. 노예로. 그래서 뭐해? 얘가 자꾸 증식하는데 젖산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계속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암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자라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동역자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1차적으로 그래서 이 환경을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동역을 못하게 뿌려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봤어. 암제주 주변에는 pH가 낮고 주변에 활성산소가 많아. 그 다음에 염증 물질이 많아요. 암세포 주변에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예요. 활성산소가 많고 pH가 낮고 염증 물질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열이고성처럼 탄탄한 거야. 이 주변에 웬만한 게 들어와가지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요.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주변에 왔다가 다 얘네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든가 뭔가를 해서 얘를 끄집어내고 나면 잔병들 가지고 빨리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얘기하면 암세포 조직에 젖산이 축적되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죠. 그 다음에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이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젖산의 흡수 속도가 포도당의 흡수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암이 나중에는 젖산을 더 좋아해. 포도당보다. 젖산을 먹고 사는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옆에 애들을 도와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그 셀의 저널에다가 생명과학 연구원에 여명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젖산이 도대체 암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게 저거 하냐 그랬더니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젖산이 여기 NDR-G3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데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할 때 뭐냐면 젖산을 못 만들게 요 NDR-G3라고 하는 단백질 있죠. 요거를 못 만들게 암세포한테 요걸 빼버렸어. 빼가지고 간암세포를 증식을 시켜봤는데 증식 속도가 암이 원래 증식 속도하고 처럼 증식하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가지고 마치 정상세포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증식을 못하게 만든 거야. 증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해봐서 오히려 또 훨씬 더 많이 만들게 했더니 간암세포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결국엔 뭔 얘기예요? 젖산이 이런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암세포 증식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나 이거를 밝혀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저널에다가 이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젖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젖산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뭐냐? 없냐?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